2025년 5월 19일입니다. 오전장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의 여파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동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쪽이 9시 25분까지는 매도가 나오다가 9시 40분까지 매도폭을 축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번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일부 나오는 모습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신용등급 하락은 이전에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환율이 문제가 터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악재가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런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이죠. 물론 장 초반 대비해서는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건 1390원 이하로 떨어지냐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냐, 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 분석을 좀 해볼까요? 섹터 분석을 해보게 되면 지금 오늘 유가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브라질산의 닭고기 수입 중단 소식에 오늘 육계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17일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가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을 확인을 했고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 병아리, 그다음에 가금육 및 가금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입 금지 조처는 지난 15일 선적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농식품부는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 그러니까 5월 1일 이후에 선적돼서 국내에 도착한 물량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검사를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관련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갭 상승을 하고 지금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첫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대선 후보 1차 TV 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언급이 많아지면서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문수 후보의 질문에 이재명 대선 후보는요, 에너지 정책에 관한 원자력 발전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느냐, 이런 1도 단락으로 판단할 수 없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좀 지속적인 문제가 있어 가능하면 원전은 활용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원전을 다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스페인에 앞서서 재생에너지만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전이 일어났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을 다시 키우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전 수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체코에. 근데 원전을 만약에 비중을 축소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부분이 적용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은요. 미국에서는 원전을 계속 키우고 있고요. 특히 SMR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원전 쪽에서 SMR 관련주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사실은 저는 보고 있는 원전 관련주가 따로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로나19 관련주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화권 코로나19 재확산 및 니파 바이러스 우려 등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화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이 지난 4주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이라고 밝혔고요. 이 기간 중증 성인 환자 81명 가운데 40명이 숨졌고, 코로나 확진 비율도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6.21%에서 이달 4월 10일에서 10일까지 1년 만에 거의 13.66%로 2배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했다면서, 전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없었는데 지금 병동은 백신을 맞지 않는 어린 환자들로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상이 심하지는 않는데 2, 3일간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질병관리청은요, 그동안 비법정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었던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법정 감염증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7월부터 법정 감염병으로 공식 지정될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니파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된 동물과 사람에게 모두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서 감염 시 고열, 두통, 근육통 이런 초기 증상 이후에 어지러움, 혼란, 발작, 뇌염 등 신경학적 증상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심할 경우는 24시간에서 48시간, 그러니까 하루 이틀 내에 혼수 상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치사율은 75%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타이어 관련주는 지난 주말이었죠. 금호타이어 광주 1, 2공장 모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세수의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광주 공장은 생산을 전면 중단을 했고요. 금호타이어는 광주 공장 생산 중단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생산 중단 분야가 매출 대비 거의 20%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투자증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지금 금호타이어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공장 면적의 50% 이상 전소가 되게 되면서 장시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광주 공장은 1,600만 봉으로서 국내 공장 생산량의 6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이 1,200만 본이었는데 연내 가동 재개가 어려울 경우 약 700만 본의 판매 차질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금호타이어는 약세, 그 외에는 반사이익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삼성 SDS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오늘 SK 하이닉스를 포함을 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철강 비철도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좀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 업종, 섹터 이런 부분이 건설기계였거든요. 건설기계도 소폭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항공, 해운 운송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동차는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SK I 테크놀로지가 보합까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만 상승을 하고 있죠. 2분기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모두 좋아지는 게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분기가 되게 되면 성장성으로 확인해 봤을 때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주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은행주 혼조세. 삼성생명은 오늘 뭐 실적이 견조하고 배당 매력이 있다. 금리 하락기에는 불리한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주 약세고요. 유틸리티 약세, 유통주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텔신라는 4%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통 중에서 호텔신라가 제일 좋아요. 특히 면세점 관련주 중에선. 그리고 백화점 이런 슈퍼마켓 쪽으로 보게 되면 롯데 쇼핑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료 약세, 제약주, SK바이오 사이언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외국계 매수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최애는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게임 엔터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코스닥 쪽으로 보셔도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일부 뭐 업종별 혹은 종목별로 이슈가 됐던 종목들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약세되다 보니까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혼조세보다는 약세의 흐름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엔터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자동차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결제 시스템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오전에 급등 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베트남 생산기지 손실이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모멘텀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SS 저장하는 어, 그 저장소가 커져요. 커지게 되면 단가 인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수익을 더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 약세 이어지고 있고 2차 전지 혼조세, 그다음에 바이오 혼조세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뭐 올라가기보다는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할인, 유가 관련주죠. 이런 종목들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